청담동 유티어터에서 낭독 1945라는 공연, 첫날 공연을 막 마친 유인촌 전 장관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배우라고 그러세요. 그냥. 아, 전 말고 배우. 네, 배우 유인촌. 전보단 현 배우. 네, 제 마음속에 영원한 햄릿. 네, 햄릿 유인촌. 네. 오늘 공연 어떤 취지로 제작을 하신 겁니까? 오늘 이 낭독 1945, 그러니까 우리가 1945년이 이제 광복한 해고 올해가 이제 70주년 된 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12월 70주년이 다 끝나가는데 올해 70주년인데 뭔가 우리 기억에 남을 만한 우리가 이렇게 대한 독립했다 이런 거에 대한 뭐가 이렇게 남는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서 뭔가 이게 좀 우리가 한번 예술가로서 이 점을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뭐 50주년, 60주년, 70주년 이게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71주년 이런 거와 달리. 그렇죠. 그래서 올해 어떻게든지 우리의 그 정말 아직 100년 뭐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겪었던 우리의 근현대사 그리고 진짜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이 있었나. 이렇게 짧은 세월인데 그 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 않았나 싶어서 특히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들 이미 풍요를 누리고 있는 세대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멀지 않은 과거의 일을 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꼭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뜻으로 이 작품을 만들게 됐어요. 세트를 생략하고 오히려 과감하게 낭독극으로 가니까 뭐랄까요, 수묵화 같은 느낌? 흑백의 대비가 더 전해져서 더 강렬했습니다. 마지막에 안중근 의사의 순국 장면에서는 흐느끼는 소리도 좀 들리고요. 특히 이제 물론 아주 우리한테 너무나 잘 알려진 안중근 의사지만 그 정말 그 사이사이에 아주 구체적인 건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여순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고 그 유해도 못 찾고 가족들이 그 유해를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결국 돌려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구천을 떠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근데 더 정말 괘씸한 건 이토 히로부미 죽은 그 같은 시각에 사형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보복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거의가 그랬습니다. 윤봉길 의사도 그 폭탄 투척해서 죽은 그 당시 구사단 그 시라카와라는 사령관, 그 사람 죽은 시간에 똑같이 사형시켰습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포스터에는 윤봉길 의사가 나와 있는데 오늘 작품에는 등장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루씩. 그래서 하루는 안중근 의사 얘기가 있고요. 엔딩이 하루는 안중근, 하루는 윤봉길 의사.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을 다 우리가 한 무대에서 같이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두 분을 다 이렇게 하루 저녁에 두 분 순국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너무 저희들도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하여간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하루씩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작품을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일종의 교육국 차원에서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이라기보다는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다 젊잖아요. 특히 우리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는 17살. 그리고 여기 윤봉길 의사도 25살. 그렇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32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젊은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그 또래의 똑같은 연배의 우리 그 젊은이들이 이 역할을 다시 한번 이렇게 경험해 주게 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처음엔 시작을 했었는데요. 나이가 어린 거지 생각은 오히려 정말 지금 그 연령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구국의 어떤 그 국가에 대한 거, 조국에 대한 거,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시아 또 전 세계 평화 뭐 특히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그 말하자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동양 평화론 다 쓰진 못했지만 일부 쓰다가 사형을 당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지금 EU가 만들어진 거와 똑같은 시스템을 이미 비슷한. 그 당시에 뭐 막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깊이 있는 생각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요즘에 같은 나이에서 이걸 하기에는 굉장히 그 깊이를 쫓아가려면 공부를 훨씬 더 해야 돼요.
2015년에는 뭐 문화계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았습니다만 연극계로 보자면은 40년을 지켜왔던 대학로 소극장, 그러니까 종로에서 이제 대학로 들어가는 초입 오른쪽에 그렇죠. 방통대 가기 전에 있던 극장도 문을 닫았고 닫았죠. 예. 여기 청담동 유시어터는 고군분투를 하고 계시지만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를 뭐 클럽으로 쓰자, 돈 많이 주겠다, 네, 수많은 유혹이 끊이지 않는 걸로 들었습니다. 아니 뭐 근데 제가 있는 동안은 네. 뭐 어쨌든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자리가 바뀐다면 이제 다른데 또 다른 새로운 게 생기겠죠. 제 입장에서는. 다른 극장을 만들어서 가지 않는 한 이 그렇죠, 공간은 그렇죠. 없애지 않겠다. 예, 이거는 근데, 뭐 계속 이제 공연장으로 존속해야죠. 제가 있는 한은. 근데 유지비조차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뭐 어떡하겠어요. 그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여간 뭐 어떻게든지 유지를 해야 되고요. 뭐 유지비가 아니라 지금은 뭐 우리 젊은 친구들 위해서 대관료를 10,000원 받으니까 하루에 10,000원.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팀당 뭐 좀 공연 한 달 한다 그러면 제가 상당한 도네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대관 일정이 거의 꽉 차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젊은 연극 단체가 하루에 네네네. 10,000원씩. 그러니까 네. 한 달이면은 대관료는 30만 원인 30만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럼- 그 대신 연습 대관이다, 공연 대관이다 뭐 이런 그런 거 개념은 없고, 없습니다. 네. 예. 그래도 하고 싶은 실험적인 작품들을 많이 올려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젊은 그래서 예술가들은. 어쨌든 그 대신 이제 뭐 이렇게 상업적이거나 네. 또는 뭐 하여간 흥행을 위해서 하는 연극은 가능하면 배제하고요. 여기서 나름대로 실험하고 네. 또 정말 예술적이고 또는 그런 이제 왜 흥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고 싶은 걸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하고 싶은 걸 하려고 들면 이거는 도저히 관객을 모을 수 없는 작품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연극사 쪽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 뭐 이제 이런 걸 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그런 혜택을 주고 싶은 거죠. 내 인생의 역할은 햄릿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해외 순회 공연 도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렇죠. 햄릿 없이 어떻게 이렇게 다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책선전 네. 예, 요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좀 맞아요, 네. 맞아. 그때 그 햄릿 없이는 햄릿 공연이 안 되니까 임종 못한 것은 물론이고 공연 순회 다 채우고 가니까 뭐 사무제도 끝나고 그렇죠. 결국 다 산소에 가서 이제 아버님 처음 뵈신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래서 언젠가는 햄릿 첫 장면에 그 부왕의 유령이 나올 때 그 햄릿과 부왕이 접신을 하는 걸로 해서 연령대를 확 늘려서 한번 햄릿을 해보겠다. 네. 그런 생각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네. 1인 2역을 해서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혼이 햄릿에 쉬어서 그 우리 동양적인 스타일로, 네.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예. 빙의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연극적 현실과 배우 유인촌의 삶이 또 한꺼번에 합쳐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메일도 햄릿으로 바꾸셨는데 근데 그건 못했어요. 그 햄릿 프로젝트는 그럼 언제쯤 다시 재개가 됩니까? 근데 이제 나이 먹어서 햄릿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왕이나 해야죠, 삼촌. 제가 아니, 그래도, 햄릿하면 욕 먹을 것 같아서 요새는 아예 그 얘기도 안 꺼내요. 이렇게 너무 네.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니, 그거 한다 그러면 좀 욕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원일기 둘째 아들은 이제 못한다. 네, 네. 그렇죠. 햄릿 하면 욕 먹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네. 아일랜드가 초연 35년 만인가 런던에 다시 와가지고 나이 든 배우들이 그러니까 초연 때 배우들이 와서 기념 공연을 한 게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뭐 우리 상황에서 제가 네. 햄릿 한다 그러면 어머니는 누가 하지요? 어머니는 백성희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게 참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그 하이쿠 경연 대회를 했는데 1등으로 뽑힌 작품이 있습니다. 연상이 취향인데 이제 없어. 92살 먹은 할아버지가 쓰신 작품이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햄릿 하실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냥 우리 극장에서 우리끼리 이제 공부하면서 실험적으로 하면 뭐 할 수 있겠죠. 연령에 맞는 역할을 하시겠다. 그 이제는 파우스트나 리어왕이나 뭐 그런 걸 해야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역시 연륜이 묻어나는 이런 작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무리 질문인데요. 매년 방송 영화를 하시면서도 거의 매년 연극을 하셨고 했죠, 예전에. 이제는 극장까지 해서 완전히 연극으로 이제 삶을 채워가시는데 그렇죠. 유인촌에게 있어서 연극이란 무엇입니까? 뭐 삶이죠, 그냥. 삶 자체가. 네, 그렇죠. 생활이고. 네. 이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영화나 TV나 다 중요하고
또 더 좋은 건 그걸 하면 돈이 많이 생기니까 네. 사실은 훨씬 더 좋긴 하지만 연기자의 입장에서 제가 무대를 고수하는 거는 무대라는 건 한정된 거잖아요. 네. 결국은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 넓고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정되게 주어진 조건 안에서 내가 이 한정이 없는 연기를 해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수련을 해야 된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냥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상당한 네. 기간의 이 정말 훈련과 또는 생각과 뭐 많은 것들이 더해져야 네. 이 무대에서 하는 어떤 그 배우의 그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게 그래서 늘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 뭐 연륜이 있다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무대에서 계속 뭔가를 하겠다는 거는 끊임없이 내가 없는 거 네. 또 있다고 해도 도저히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마 끝까지 채워보려고 지금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평생을 가는 갈증 갈망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영상 쪽으로 가면 뭐 사실은 이렇게 무대처럼 그렇게까지 노력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력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네.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대신 해줄 수 있는 기계적인 메커니즘이 많이 네.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온몸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연극은요. 네. 오로지 여긴 이제 발가벗겨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네. 낭독 1945 언제까지 공연하는지 공연 선전 홍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 12월 30일이 네. 이제 마지막 공연 날이고요. 네.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날, 그 다음에 26, 27은 네. 토요일, 일요일.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녁 시간들에 많은 약속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그 4일간은 4시 공연을 한 번 하고요. 네. 나머지는 다 저녁 7시 반. 7시 반. 네. 알겠습니다. 30일까지 네. 서두르셔야 됩니다. 청담동 유시어터입니다. 네, 청담동 유스였답니다. 네. 가까운 역은 압구정 로데오역이고요. 네. 네. 영동고등학교 뒤편에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네. 좌석이 많지 않아서요. 네. 빨리 오셔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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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